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BLT 특허 법률사무소의 엄수정한 대표를 모시고 강의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정한 배우자입니다. 네. 원래 강의를 할 때,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바로 뒤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오늘 순번에 배치돼가지고, 네.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특허 선교 디자인 이런 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선표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약간 일이 있었고 특허 관련돼서도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LT 특허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스타트업 전문 특허 사무소가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저랑 유철현 변리사가 벤처기업 출신이라서 저는 창업을 한 2번 정도 했고 유철현 변리사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제 저희가 코파운더로 와라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라면 먹으면서 열심히 스타트업 멤버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오픈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메디칼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은 거의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유일한 대기업이 이제 아산병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이 이제 스타트업 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런 이제 메디칼 디바이스나 아니면 메디칼 스타트업들 관심 많고 자기네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매년 밥한끼 먹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이제 4년, 거의 4년 됐어요. 이제 거의 4년 됐는데 4년 동안 이제 같이 해온 스타트업들 가운데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하고 계시는 또는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헬로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헬로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2013년 말인가 2014년 초에 인디고고 캠페인을 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트큐브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거고 알렉스 같은 경우는 거북목 치료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북목 치료기로 킥스타터 펀딩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하셨죠. 그러니까 리플버스나 아니면은 네이블랩스 같이 막 15배, 막 30배 막 이런 엄청난 성공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킥스타터 프로모션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목표 금액이 아마 7만 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은 6만원, 7만원 정도 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이제 국내 언론사에서 되게 많이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셨는데 클레어 이우현 대표님 오셨는데 안 오셨나요? 신청은 하신 것 같은데 클레어 같은 경우에도 킥스타터 캠페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휴대용 공기청정기. 그리고 인디고고 쪽으로 해서 크게 성공했던 회사는 이제 웨이웨어러블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휴대용 피부 수분 측정기.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용 디바이스로는 상당히 드물게 성공을 했고 이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3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한화에 거기 이제
그 오너 자제분께서 여기 완전 꽂혀가지고 저 회사 꼭 투자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다고 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이제 대기업은 다 아시죠? 아모레 퍼시픽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아모레 퍼시픽으로 또 투자 유치도 받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제품에 웨이 웨어러블의 이 웨이 스킨이라는 제품이 아예 같이 탑재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품화가 됐죠. 그리고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개 이상 팔린 걸로 네, 이렇게 네, 원정수 대표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버스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 중에 90%는 입으로 나오지만 10%는 뭐 귀로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귀로 나오는 그런 이제 사운드를 잡아내서 증폭시켜서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군대라든가 활주로 뭐 이런 데서도 되게 잘 들리는 그런 아니다 이어 마이크라고 해서 요게 사실은 베이글라스가 이렇게 막 몇 배수였죠? 베이글라스 30배수였나? 그러니까 목표 금액의 베이글라스가 우리나라로는 지금 1등인데 목표 금액 대비. 근데 이제 한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원래는 이제 리플버스가 목표 금액 3만 불이었는데 그거에 17배 투자 유치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아는 기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회사 초기 투자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VC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보라가 맨날 이거 어디 가서 대상 받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과연 이게 되는 거냐? 과연 이게 뭐 이론상으로 그렇지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거냐? 킥스타터 펀딩은 성공했는데 이게 실행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의심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큰 돈을 자금 운용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펀딩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품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다가 제품이 원래는 올해 9월 말 shipping이었는데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졌다가 이제 모노 제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있는 거, 모노 제품은 배송이 다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 제품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레오로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는데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오겠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일을 했던 게 그러니까 폴리스코너 인베스트먼트 권혁대 대표님 소개로 이 회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특허 바우처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일명 외상 투자. 그래서 특허를 이제 외상으로 이렇게 일정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분을 좀 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회사랑 연을 맺게 돼가지고 이 회사의 특허, 표, 디자인 등등등에 저희가 이제 지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예, 노예처럼 떠받들면서 이 회사 이제 아이디어 구현 회의나 뭐 이런 것도 계속 같이 참여하고 전체 한 115개 정도의 특허 시험시나 디자인권 국내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강력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기술이 어려운 게 여기 마이크랑 스피커를 같은 장소에 위치하게 하기 때문에 하울링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갖다가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구하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특허 출원하고 미국 특허는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내용에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킥스타터에 올라가는 제품 중에 저도 이제 킥스타터 제품 많이 구매를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은 첨단 기술이나 막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봤는데 이거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해결했는구나 하면서 이제 사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개량 발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개량 발명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 특허를 못 받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권.
그래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보다도 훨씬 싸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보호 범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강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디자인권이 상당히 강하게 보호돼요. 그러니까 애플 삼성 소송에서 애플이 이겼던 이유가 디자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헤브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허를 거의 한 11개인가 정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런 거 제 작업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에 유의해야 될 특허 상표 포인트는 이제 창과 방패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창은 뭐냐면 카피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카피에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중국에서 설마 우리 거를 베끼겠냐 싶지만 뒤에 이제 사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붕괴가 캠페인이 끝나기도 전에 가격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릴 거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설마 내가 경고장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될 텐데, 근데 상대방이 설마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내 아이템이 복제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Your brilliant Kickstarter idea could be on sale in China before you have been even finished funding it. 그래서 이게 이제 퀄츠라고 하는 그 미국의 테크미디어에서 보도를 된 사례인데, 이게 신천이죠. 우리 신천 같이 갔다 온 팀들도 있고. 네. 네. 신천은 한번 가보실만 합니다. 근데 신천을 가실 때 반드시 그 신천의 공장 지대를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네, 가보시면은 되게 이래서 신천이 무섭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공장이랑 그 다음에 화창베이 이 두 군데는 반드시 가야 돼요. 거기 뭐 그 세계지창이나 민속촌 이런 데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공창이랑 그 화창베이는 꼭 가셔야 돼요. 요게 이제 스틱박스라고 하는 그 미국 킥스타터에 올라왔던 플랫폼이고, 요거가 국적이 아마 유럽 쪽 친구였을 거예요. 유럽 쪽 친구였을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레일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셀카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을 보고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2015년 12월 달에 이게 개당 50불의 그 캠페인이 일어났는데, 근데 제품이 런칭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개당 12.9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가지 색깔이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그 충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완전 충격 받고 킥스타터도 난리 났었죠. 근데 킥스타터에서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킥스타터는 미국 내에서의 플랫폼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기사 나왔을 때 이제 차이나의 라이트닝 패스트 커피캣에 의해서 됐고, 스파이드 히즈 아이디어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천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무서운 내용이. 근데 얘네가 특허가 없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미국에 출원하고, 여기 보면은 언제 그러니까 아까 캠페인 시작이 12월이었는데 출원 일자가 2015년 10월 26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캠페인 시작 전에 미국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2015년 5월 19일 날 이제 선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떻게 손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방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일단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든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든 그 다음에 내 거 이제 뭐 변리사가 이게 아직 특허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든 뭐 물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특허라고 하는 게 기존의 거에 비해서 좀 구성적으로 많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관들이 심사할 때 뭐 이거 그냥 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다 기존에 있는 거랑 다른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거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출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뭔가 문서라도 하나 던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던져놓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일단은 그 서류상으로 남을 수 있는 뭔가를 던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출원을 하고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아이디어 코어가 일단은 존재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가출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이제 완성된 부분을 이제 막 이렇게 더 막 기술적인 거 보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식 출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날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러니까 가출원을 우리나라에 해놓고 미국에다가 정식 출원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출원자 기준으로 교집합되는 부분이 앞날짜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출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 원래 가격 얘기 안 하는데 맨날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출원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 하고, 후출원 이거는 이제 100에서 120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를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출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를 엮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템을 들고 변리사한테 찾아갔다가 변리사가 이건 등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면은 10페이지짜리라도 문서를 만들어 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던져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큘러스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이제 2013년 5월달에 가출원 해놓고 1년 지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5월이죠, 5월. 그래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그 파생되는 특허들을 막 이제 새끼 출원들을 막 한 게 오큘러스 리프트의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구글에 인수된 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을 다 썼고요. 그러니까 가출원 전략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뭐 문서도 없고 뭔가 개런티 받을 것도 없는데 뭐 투자자 만났다가 투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하여튼 그 분을 만났다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문서는 하나 가지고 캠페인을 하던 아니면 투자자를 만나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특허에 대한 얘기를 이 뒤에부터 이제 할 텐데,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크라우드 펀딩 하면서 미국 특허나 중국 특허 또는 디자인권 뭐라도 뭐 시작하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중국은 실용신안 출원이 무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심사가 이제 그 특허나 실용신안이 한 20만 건 정도 출원되는데, 중국은 1년에 240만 건이 출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중국 변호사 왔다 갔는데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인기는 없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실용신안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랑 비슷해요. 특허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제도인데 보호가 약하냐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은 실용신안이 이게 무심사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적 어디냐, 주소 어디냐, 그다음에 출원할 때 이제 특허청에 되는 비용 내냐 뭐 이런 거 좀 심사하고, 내용적인 심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개월 만에 등록증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행사할 때 예전에 실용신안이 무심사였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무심사로 등록받은 권리를 행사할 때 약간 그러니까 기술평가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무심사로 그냥 권리를 주면서도 그걸로 권리 행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알리바바에 올린 그런 제품들, 우리나라 회사들이 올린 제품들이 같이 일을 하던 유통사 있잖아요. 중국 유통사가 그거를
이제 실용신화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중국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카피를 막기 위해서 지재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도 있긴 한데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국에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뭔가 그러니까 알리바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당신한테 무슨 뭐 지재권이 있다? 우리 한국 특허권이 있다. 한국 거 말고 중국 거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메이커들한테는 한국 하드웨어 메이커들한테는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 중국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알리바바에다가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실용신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알리바바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중국 실용신안 근거로 해가지고 야 저거 짝퉁이니까 빨리 내려줘 하면서 알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찡동이나 알리바바나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리 움직여요. 심지어 최근에는 알리바바가 특허사무소를 인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아무튼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회의를 했던 것처럼 야 이런 거 니네 이거 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해본 적이 있대요. 근데 처리 속도가 뭐 한 3주, 4주 정도 안에 이제 처리가 다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을 막는 방법은 그 그러니까 지재권 침해 파파라치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미리 받아놓은 내 중국 실용신안과 중국 특허권 기반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걸 하면 피드백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니까 이런 걸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진출할 생각 없는데 라고 해서 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알리 프로텍트 절차인데 뭐 절차는 사실은 뭐 분쟁 해결 절차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토하고 이게 이제 정당한 권리인지 보고 그다음에 뭐 메일 보내서 뭐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요 자료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알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용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모범 사례가 있는데 저희 그 클라이언트 중에 그 캐니온이라고 하는 그 펀글라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스마트 LED 글라스예요. 영상을 딱 보시면은 그래서 스마트폰이랑 연동돼가지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을 바로 입력받아가지고 이퀄라이저 연동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음악이랑 연동되는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SNS에 이제 이렇게 패턴을 사람들이 올리면 그걸 또 공유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내 거에다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파티 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캐미온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처음에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부품 수급 가격이나 MOQ가 막 떨어지니까 지금 5만 원, 6만 원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한 14개국, 15개국 정도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이렇게 이제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게 커스터머 이미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올리고 있고 평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쓴 특허. 그리고 PCT 국제 특허 출원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뭐 세계 특허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PCT 국제 특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 간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국제 특허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 특허청에서 입수한 비밀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 이제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내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말이 많아가지고
다른 어떤 국제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국내 출원 비용보다는 해외 출원 비용 쪽으로 내년도에 이제 지원 사업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임시적인 지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지위. 그리고 한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특허 출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2년 반, 보통 30개월, 31개월 이러는데 2년 반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 반 사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를 지정을 하면 이제 번역하고 이렇게 각 국가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T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킥스타터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해외 수출을 할 때 내가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될지 원래는 1년 안에 정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 해외 특허를 진입할지 원래는 1년 안에 정해야 되는데 PCT는 그 기간을 2년 6개월로 이제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 연장적인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걸어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국내 특허 여러 개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특허를 뭐 한 2개, 3개 냈는데 요게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는 연동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하나의 PCT에 이렇게 몰아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PCT는 한 300만 원, 350만 원. 그러니까 스위스 관청으로 문서를 보내기 때문에 비싸요. 관청에 내는 비용이 비싸요. 근데 어쨌든 PCT를 하면은 요 문서를 한 장 받게 됩니다. 이게 국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딱 받으면은 여기에 이제 X가 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X가 뜨면은 이제 그 각 국가로 진입할 때 약간 불리한 판결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불리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캐미온 같은 경우에는 X가 뜨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X, Y, A가 있는데 Y는 그냥 약간 비슷한 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Y가 이렇게 떴고 다행히 X는 없었어요. 그래서 Y 뜬 문서 중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LED 글라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캐미온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연동되고 막 이퀄라이저 연동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LED 글라스인데 여기 전원 들어갔고 이런 게 선행 특허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의 아마 특허 전담팀, 특허 상표 전담팀은 남아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 모든 7만 건의 그 캠페인을 다 검토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받을 때 항상 곤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딱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심사장 분위기가 완전 막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거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조사 보고서나 특허사무소에서 주는 선행기술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얘랑 나랑 달라. 그렇게 본인의 심리적 위안만 갖지 마시고 이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근데 얘랑 우리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뭐 킥스타터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심사를 받을 때 야 이런 건 비슷한 게 있었어 라고 할 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의 특징이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네.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캐미오는 이렇게 중국 출원 해놨어요. 중국 출원 해놓은 상표고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상표를 받아놨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통합 상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2개국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나라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크라우드 펀딩 시작하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이 OHIM이라고 OIM이라고 있는데 요 상표권을 받아놓으시면 그러면은 유럽 진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당신도 킥스타터에서 침해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카피당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가 침해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 스타트업 제품인데 제가 봤을 때도 되게 괜찮았어요. 시장은 그렇게 넓은 그런 아이템은 아닌데, 그러니까 잠수부들 또는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스키스쿠버 할 때 기록을 이제 남겨주는 약간 핏빛 같은 개념의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프로모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경고장을 띡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럴 때 이제 당황해서 I'm sorr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메일로 I'm sorry 아니면은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예 답장을 보내지 마세요. 답장 보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특허를 그러니까 그 경고장이 왔던 그 특허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무효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기술은 원래부터 자유기술이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정말 돈이 많은 애가 아닌 이상 미국에서 특허 소송 한 번 할 때 보통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예산을 한 8억 원, 10억 원 잡아야 됩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보낸 그 경고장에 나와 있는 특허 내용이 무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쪽에서 보여주면 그럼 그쪽에서는 그냥 셧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런 자료들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드렸던 스마트 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허 검색을 조금만 해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면만 보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특허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권리주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권은 그림으로 권리줘요. 외형. 그래서 그 물방울 가습기 있잖아요. 그 로펜리에서 나오는 물방울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디자인권 영역을 구축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특허는 그림으로 권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 보고 쫄 필요가 없다. 여기 이제 청광이 있는데 청광이 엄청 길어요. 사실 이 특허가 보면은 청광이 엄청 길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권리 범위가 이렇게 점특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권리 범위가 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괜히 이제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캠페인을 그만둔다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이 이제 첫 번째가 그림 보고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I'm sorry 하지 말자. 세 번째, 별이세 진짜. 네 번째, 상대방 등록 특허에 청구항, 글로 써져 있는 거. 청구항을 봐야 된다. 이게 다 엔드 조건으로 다 엮여요. 이게 다 엔드로 엮여서 내 거랑 비슷해야 그나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 출원의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되면서 사실은 요 윗부분만 있었는데 얘네 특허도 등록되는 과정에서 거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 한정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막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봐야 되고 우리가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미리 세워놔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잠수 그거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무효 자료를 좀 찾아놓고 그래도 안 되면 회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덕트를 시장에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피 설계를 하면 문제를 마무리 질 수가 있어요. 상표는 이제 요거는 딱 1분만. 요건 이제 엄청 성공한 네, 시그널이라고 예전에 틱톡이라고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스피드오프한 요 시계줄, 스마트 시계줄. 그래서 골전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통화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그래서 원래 틱톡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해졌었는데 킥스타터 올라가기 직전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브랜드를 다시 바꿨어요. 시그널로 바꿔서 왜 그랬냐면 미국의 틱톡이라는 이미 선표권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틱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국내에서 쓰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지향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꿨죠. 그 틱톡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듣는 SNS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꽤 유명한 앱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그러니까 이 회사가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IT 솔루션, 뭐 IT, 뭐 기기, 뭐 앱, 뭐 이런 쪽에 이미 선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상표 등록될 수 있는 제품명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미국으로 배송 안 하실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메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상표가 문제가 상당히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 되면 프로모션 전에 반드시 유입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킥스타터에도 아까 전에 알리바바의 보고 분쟁 해결을 하는 그런 것처럼 킥스타터에서도 상표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인프린지먼트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미국 상표를 갖고 있다면 지금 검색하셔서 여기다가 신고를 해서 저 프로모션 중단시켜라 하실 수도 있고,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하게 공격 방법과 방어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달력을 챙겨왔으니까 이따 끝날 때 달력 가져가실 때 달력 안에 제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